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에 촬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장 마감된 이후에 촬영이 되고 있는데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선정을 한 부분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11월 13일 목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피드백하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11월 12일 오늘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1월 10일 시초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20시간 전에 영상 올라온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3일 동안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으로 PNS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목표가 오늘자 1차 달성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 또는 장중 11,500원 구간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게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에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26%대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2,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대응을 시작하라고 권장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단기 변동성이 높아진 종목인데 최근 유동주식수 대비 거래량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자 텔레그램 방에서도 다시 한 차례 좀 강조를 드린 바를 볼 수가 있는데요. 11월 12일 수요일 오늘이죠. 오늘 오전 8시 57분 장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잡아드린 바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 시작 이후에도 관심 밴드에 진입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들 중에서 추가적인 탑픽 종목, 실시간으로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해당 텔레그램망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도 접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망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11월 11일 화요일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K3i라든가 사이닉 솔루션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K3i 같은 경우는 장중 고점 18% 가깝게 상승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한 10% 내외 정도 상승폭 나온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매일같이 관심 가져야 만한 종목들 피드백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관심 종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고심하면서 종목들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관심 종목, 탑보 종목 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시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만한 포인트 좀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필히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시장을 주도한 테마군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좀 유의미한 변화가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테마로 좀 나눠서 시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강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이슈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ABL 바이오라는 기업에서 약 3.8조 원짜리 기술 수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해외에다 갖다 팔았는데 이 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2024년도, 2025년도 초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의 라이센스 아웃 발표가 딱 나오고 특정 종목이 상한가에 올라가면은 그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좀 이후에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기술 수출 관련된 소식이 나올 만한 기업들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기대감 자체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 한번 붙어주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제약바이오 업종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테마를 좀 생각을 해보면 토큰증권, STO 분야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동안 시장에서 크게 소외가 되어 있던 종목들인데
제가 전일 영상에서 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테마주들에서 중소형주들의 강세 흐름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신규로 다시 한번 해당 테마가 소외되어 있던 테마들이 좀 도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환경을 고려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여태까지의 주식시장의 패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늘 내일 중에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까지 좀 랠리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아직 자리가 좀 애매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다루진 않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해당 테마도 다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섹터니까 해당 섹터는 여러분들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내 제도 개편이 좀 일부 있을 거고요. 실제 장외 시장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STO, 토큰 증권 관련된 테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테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필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는 기억을 필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중소형 테마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간단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영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만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50%밖에 못 올라왔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율이 커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코스닥이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 키 맞추기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코스피는 누르고 코스닥은 더 끌어올리고 하는 식으로 키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좀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괴리율이 어느 정도 두 개가 맞춰질 때까지는 코스닥 위주 강세의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인 종목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코스닥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또 강조됐던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좀 중소형주들, 좀 실적 나와주는 중소형주들이 코스닥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테마주들이 대부분이 코스닥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좀 여러분들 유심히 볼 필요 있다는 점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일요일 영상에서 좀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반도체 탑픽 종목으로 좀 이야기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종목도 오늘자 보시면 거의 23%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반도체 쪽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돌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못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실적주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이런 식으로 좀 피드백을 드리면서 다른 탑픽 종목들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내에서 종목들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쨌든 해당 내용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브리핑 마지막으로 하나 더 코멘트를 좀 드릴 부분은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좀 방심을 풀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고점 구간에서 외국인들 순매도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세가 진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아직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좀 부담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들어지더라도 여기서 박스권이 좀 크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순매수가 막 조 단위로 크게 들어와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원달러 환율이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1465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공시 환율은 1465원이지만 달러 인덱스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실질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갔습니다. 이 부담감 자체가 커져 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 너무 함부로 잡게 되면은 이 부분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환율이 그래도 한 1400원대 초반까지는 좀 떨어져야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임이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부담감이 다시 한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환율 안정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최대한 보수적인 포지션 유지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지표들을 볼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이랑요, 환율 정도만 보셔도 괜찮으니까요. 해당 내용은 필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탑4 종목 오늘도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급등 가능성 높은 관심 종목 탑4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실 종목은요, 바로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간단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슈를 받아주면서 전일장의 상한가에 올라갔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은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핵심적인 부분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파로사이 바이오라는 기업에서 AI 플랫폼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후보 물질이 임상 데이터도 굉장히 좋았고 이제 글로벌 이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최근에 바이오 유럽에 얘네가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바이오 유럽에 가서 기술 이전을 좀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최근에 빅테크 쪽에서 AI 위료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AI 신약 개발하는 플랫폼에다가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너도 나도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실체가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들이 부각되면서 좀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재료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글로벌 임상 이상진이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기술 이전 관련된 소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I 신약 개발이라는 이 섹터 자체에 자금이 들어올 만한 큰 재료들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좀 유의미한 거래량과 차트 추세 전환, 매물대 돌파와 같은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추세적인 부분 먼저 볼게요. 기존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년도 이후로부터 하방 추세가 좀 이어졌던 좀 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여러 차례 하락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종가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대량 거래량이 실려지면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부터는 좀 추세적인 전환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오지 않았나 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추세가 돌아설 때 이 유동 주식수 대비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유동될 수 있는 주식이 약 800만 주 정도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오늘자 거래량이 약 470만 주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런 자리에서 지금 매물대까지 돌파를 해줬는데, 중단기 관점으로 해서 기존 저항을 자주 받고 있던 이 7,000원 라인 구간 안착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매력도가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두 가지 전략을 잡아서 해당 종목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 크게 보면서 가격 전략 피드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 적어놨고 가격 전략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돌파 매매, 두 번째 눌림목 매매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매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매물대에 안착한 구간을 보면요, 지금 과거에 횡보를 좀 오랫동안 했던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늘어나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에 안착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매물대를 일부 돌파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돌파를 한 와중에 강한 저항대가 좀 보여지는 구간이 분봉상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약 7,250원 구간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이 자리 맞고 떨어졌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해당 구간에서 또다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도 몇 차례 돌파 시도를 했으나 7,25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받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장중에 이런 자리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해준다면은 주가가 한 번에 튀어오를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50원 구간을 돌파를 할 때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될 경우 다음 매물대로 존재하는 구간이 1차적으로는 8,000원대 중반 구간에 좀 위치를 해 있어요. 여기 지금 저항 맞고 떨어졌고 오랫동안 횡보한 구간들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한 10에서 15% 정도 튀어오를 가능성 높은 자리니까 7,250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7,25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를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7,000원 구간을 재이탈하는 경우가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에서 비중 줄이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단타 매매 관점에서는 손절가 7,000원 구간은 지켜주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돌파 매매 관점의 매매 전략이고요. 두 번째로는 눌림목 관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추세도 돌아섰고 거래량도 많고 매집 흔적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걸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윗꼬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매집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6,300원 구간까지 좀 분할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좀 떨어졌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매집이 조금 덜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요. 지금 7,250원 저항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바로 튀어오르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해당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집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13일 시초가부터 해서 바로 좀 진입을 해주시면 좋겠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추세 이탈 지점은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집하고 손절가를 여기로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집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매집이 들어온 종목이라면 평균 단가 웬만하면 깨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지지 구간 강해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해당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매수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 1차적인 저항 구간 존재할 수 있는 8,500원 구간 1차 목표가 잡아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횡보 기간이 조금 1, 2주 정도 길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때는 2차 목표가 구간은 9,000원 구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자리도 저항대가 있는데, 매집을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하면 할수록 위쪽으로 좀 더 크게 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당 구간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크게 잡으면 만원 구간까지 분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적어두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종목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기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피드백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파로사이바이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실 종목은요, 바로 제니너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좀 유의사항을 먼저 하나 전달을 드릴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직접적인 재료가 발생하기보다는 테마적인 재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지금 AI 위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테마성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한 부대장주 정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자 장중 기준으로 약 18%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첫 번째로 좀 강력한 의미 있는 상승이 포착이 돼서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자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지 기사 하나만 좀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너스 국내 대형 바이오텍과 인텔리메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실체가 있는 AI 위료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기대감이 발생을 하면서 좀 주가가 올라와 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 봤을 때 제가 좀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공동 연구로 확장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근데 이런 기사들이 나와주는 경우는 주가 부양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앞에다가 특징주 딱지 딱 붙여놓고서 AI 위료 뭐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그런 냄새가 나가지고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이건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봤는데,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매력도가 좀 높아가지고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기업 정보 보면서 차트 보면서 좀 디테일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좀 눌림목이 크게 나왔죠. 크게 나오고 여기서 지금 25년도 초부터 해서 추세를 좀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역대 최대 거래량이 오늘자 다시 한번 발생을 해주면서 좀 부각을 크게 받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집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거쳐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에 주가 올려놓고 조정 크게 눌렀습니다. 근데 눌러놓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전 고점들을 건드리는 캔들들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도 지금 여러 차례 지금 과거에 매물대를 걷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물량들 흔들면서 흡수, 마지막으로 하는 과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종목 유통 물량이 한 2,300만 주 된단 말이에요. 오늘자 1,500만 주 정도 발생을 해주면서 기존 위쪽 상단 물량까지 수거를 좀 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차 반등이 나온 자리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전일자에 좀 많이 밀렸었어요. 이 종목이 이전 저점 구간까지 거의 이탈을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한번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들 고려를 해봤을 때 해당 종목도 가격 전략을 좀 나눠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차트를 좀 크게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매수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두 가지 관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400원 구간 재돌파하는 시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400원 구간이면은 최근 고점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이전 과거의 매물대를 때리는 구간인데, 지금 여러 차례 이 물량을 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거래량이 나온 현 시점에서 한 번 더 이걸 뚫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전 고점 구간까지 무난하게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분봉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 거래량 증가가 포착이 동시에 되면서 이 자리를 뚫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맥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2,400원 구간이면은
한 2, 300만 주 정도 순식간에 발생을 하면서 매물대를 형성한 구간이에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다. 거래량이 한 100만 주 터져주면서 이렇게 올라와 준다 라고 하면은 한 번에 말아 올릴 가능성 높은 종목이니까 트레이딩 관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은데,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상승 추세 꺾여버릴 수 있는 2,300원 재이탈하는 모습 보여지면은 비중 축소는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 고점 구간 2,900원 구간까지도 오버슈팅 한 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타이트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돌파 매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안에 이 돌파 시그널이 한 번 정도는 보여질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동성이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보셔도 괜찮은데요. 눌림목 밴드는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11월 13일 내일자 시초가부터 해가지고 2,100원 구간 분할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세가 크게 이탈되지 않는 지점 안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밴드 안에서 매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가 타이트하게 한 2,000원 구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도적으로 주가 한 번에 끌어올리려고 시가 만들어낸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탈 안 될 텐데, 종가 기준으로 이 자리 이탈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손절가 2,000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5% 내외 정도 손절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매집했을 때 목표가 똑같이 잡으실 수 있는데, 좀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400원 1차 목표가 두셔도 괜찮습니다. 2,900원, 3,500원 동일하게 보되 2,400원 때부터 분할 대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전략들도 세울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냄새가 많이 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세력이 살짝 묻어준 종목인 것 같은데, 추세 이탈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 보이고 있으니까요.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지니너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실 종목은 이제는 AI 위료 쪽 말고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 인벤티지랩 좀 유심히 볼만한 자리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 먼저 좀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료적인 측면을 보면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기술 이전 관련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인벤티지랩에서 개발하고 있는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탈모, 치매, 비만, 대한민국에서 관심 높은 분야들만 전문적으로 좀 골라가지고 타겟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진행 중이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1상 진행 중이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 비임상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 약품들에 대한 기술 이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근데 이 저급증들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규모가 굉장히 큰 분야예요. 이제 글로벌 판권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한 2조 원 정도의 기술 이전이 나와줄 수 있는 분야인데, 그런 분야에서 지금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한 7천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1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이 터져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오버슈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관련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ABL 바이오 기술 이전이 있었죠. 얘네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원입니다. 오늘 얼마짜리 냈어요? 3.8조 원짜리 내고서 상한가 올라간 거예요. 이 기술 이전이라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벤티지랩 역시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보자면은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정도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들 추가적으로 차트와 함께 보면서 코멘트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신고가에 완벽하게 안착을 해줬다는 겁니다. 기존에 받고 떨어졌던 자리까지 전부 다 물량을 소화하고 뚫고 올라가서 역사적 신고가에 올라왔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신고가에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위에 악성 매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굉장히 탄탄한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 대량 매수도 크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영향받아서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거래량적인 측면 역시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동주식수가 약 1000만 주 정도, 근데 하루 거래량이 한 200만 주에서 300만 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시 한번 고점권을 뚫어줄 때도 한 400만 주 정도 발생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신뢰도 있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20에서 30% 이상은 거래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딱 그 부분에 또 걸치는 부분이라서 신뢰도 있는 신고가 돌파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바로 진입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 전략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오늘 종가 기준 63,2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 만약에 양봉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64,000원 구간 돌파하는 시점에 트레이딩 관점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한 5에서 10% 내외의 구간으로 해서 목표가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고가에 있는 만큼 수급 한번 붙어주면 그거 타고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필히 관심 종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 추세가 제대로 살아난 상황이고 전부 다 돌파를 해준 상황이라서 눌림목 매매도 가능합니다. 이제 눌림목을 볼 수 있는 밴드를 전 구간부터 바로 접근을 해서 한 6만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 저항 때 있었던 자리인 만큼 이 자리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금세 다시 올라와 줄 가능성 높으니까요. 눌림목 매매 관점 매매하시는 분들도 지금 적혀있는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분할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동일하게 한 5에서 10% 내외부터 분할 대응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한 68,000원 구간까지는 목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 관점이기 때문에 64,000원 기준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되고요. 눌림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러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12동 평균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추세를 보면은 단기 추세가 이 파란색 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이탈 안 하고 움직이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는 게 좋습니다. 12동 평균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때는 추세 하방으로 다시 한번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필히,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필히 손절가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인벤티지랩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마지막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일동제약 빼먹을 수 없겠죠. 제가 정말로 저희 텔레그램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6월달, 7월달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거의 100번 가깝게 이렇게 언급한 걸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수익 잘 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만한 종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종목이라서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동제약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재료적인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대 신약을 양손에 일동제약이라고 타이틀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다른 거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GLP-1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큰데 이거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상업화 드라이브란 키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거를 상업화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 이전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약품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관련 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일상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 실제 협력 과정에 있다는 소식들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사 조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ETC 부문에다 좀 힘을 실어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볼 필요 없고요. 이것도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ETC 라인에다가 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하는 임원들을 좀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마케팅과 영업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당장에 뭔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거에다가 역량을 실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신약 개발과 기술 이전 등 ETC 중심 경영으로 중장기 성장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판권 확보라는 키워드 자체를 실제 포트폴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실 필요 있다라는 점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기술 수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 기술 이전 규모를 보면은 최대 4조 원까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엄청난 퍼포먼스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2.5조 원에서 3.5조 원 정도의 기술 이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규모가 발생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봤던 ABL 바이오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ABL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5조 원입니다. 상한가로 올라갔는데,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얼마? 아직까지도 7천억, 8천억입니다. 지금 굉장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 사이즈의 기술 이전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최소 2배예요.
이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시가총액이 5천억인가 그랬어요. 4천억, 5천억대였는데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으로부터도 충분히 2배 정도의 상승 여력은 살아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어보자면은 지금 내용만큼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매력도 좋은 종목이니까 필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동제약의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분할해서 계속 모아간다는 관점이 유리할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면 좋다. 나는 굳이 그래도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해야겠어 하신다면은 3만원 구간 돌파 시 다시 한번 보세요. 3만원 구간 돌파하면은 34,000원 구간까지 10% 내외 구간 열릴 수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 보시는 분들은 장중에 3만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래량 동반돼야 되겠죠. 뭐 한 3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40만 주, 50만 주 정도 발생을 해주면서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점은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만원 돌파 시에는 다시 한번 34,000원 구간까지 목표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재료적인 측면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충분히 34,000원 구간 목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단타 관점이신 분들은 분할 대응, 필히 대응하시면서 수익 챙기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주력 포트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만원 이하에서 꾸준히 모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실제 기술 이전이 3조 원 규모로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4만원에서 5만원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보여져요. 실제 시장 지표를 보면 그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라는 기업들 자체가 100%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고려를 하시면서 비중 조절은 좀 필수적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제시는 드리진 않을 거예요. 손절가는 제시는 안 드리는데 그래도 혹시나 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중장기 이동평균선들 이탈되는 지점들은 좀 중요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총 4개 종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종목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내에서 전부 다 피드백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할 때 참고를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소개드렸던 종목들 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상한가 올라갔죠. 이렇게 강세는 보이는 종목들 심심찮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 실제 매매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최대한 엄선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종목들 보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와 함께 PLS 로보틱스 이것도 오늘 장중에 26, 7% 올라갔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전부 다 입장이 가능하신데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 구독자님들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구독 필수로 눌러주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용 보시면은 공부용 교재 같은 것들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공부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이전에 출판했던 교재 전부 다 무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교재 필요하신 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제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검색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차트 설정법 또는 실전 매매 전략들 이런 식으로 담아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예시 문제들까지 이런 식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교재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만 보셔도 정말로 큰 도움 될 거예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교보문고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쓸데없이 돈 쓰지 마시고 부담 없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 필수적으로 눌러 주셔야 돼요. 저희 구독자 1만 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독 눌러 주시면 전부 다 무료로 전부 다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가입 버튼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 후원인데 혹시나 제가 제공드리는 컨텐츠들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단순 후원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교재를 2편을 좀 제작을 하고 있어요. 실전 매매 편으로 해서 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출판을 하려면 또 금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멤버십 후원 비용 통해 가지고 좀 충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제가 제공드리는 내용들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후원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에 책이 2편이 제작이 될 텐데 이것도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또 해드릴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나중에 저희 구독 눌러주실 초보 투자자분들 위해서 좀 후원을 진행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함께 가입 버튼 눌러서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현재 저희 주식당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드리고 있는 모든 컨텐츠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칭 사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피해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초보 투자자분들 위한 정보들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당의 김대호 트레이더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